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놓치지 말아야겠죠.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 미국장 특징을 좀 보면 엔비디아가 3% 정도 오르면서 이제 다시 본격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까 하는 기대감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빅테크 기업들 어느 정도 이제 AI 버블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올랐던 건데 엔비디아만 많이 못 올라갔었죠. 딱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다른 빅테크만 같이 올랐던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어제 미국 저 무역 대표부에서 이 중국의 추가 관세를 18개월 보류하겠다. 이게 이제 원래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던 건데 이제 미국에서 관보를 통해서 공식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의 H200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직 중국 승인이 안 난 경우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딱 하나 남았던 게 이 중국의 어떤 관계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금 중국의 추가 관세를 18개월 보류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해빙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 H200에 대한 또 강력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승인만 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어떤 미국 무역 대표부의 발표로 인해서 중국 승인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에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는 건데, 이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어떻게 보면은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거의 90%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 올라가면은 지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엔비디아 상승은 결국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도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산타랠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하루 더 있고 다음 주에 연말까지 있는 건데, 그동안 저는 결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18개월 보류 소식에 이어서 AI 버블까지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소식에서 호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낮아진 건데, 이렇게 한숨 돌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이 될까, 이것도 네.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사실 이 산타랠리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올 만한데,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도 최고점을 좀 뚫었죠. 맞아요.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우려가 있던 건데, 사실 그 환율 돌파할 때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끝나고 보니까는 6,5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 본다면 그렇게 매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환율은 곧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가장 강력한 게 지금까지 부총리가 말할 때 살짝 내려오다가 다시 올랐는데, 오늘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어떤 강력한 말들이 있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당장 오늘부터 보여주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환율 안정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보유가 돼 있고, 이 한미 수합 같은 경우도 이 한미 통화 사업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환율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구두 개입이 좀 강력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가장 강력한 요인이 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우리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달러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은 지금 해외 투자를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그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증권사들이 이 해외 매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어떤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이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것만큼 이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 시장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도 그 고환율에도 좋았던 건데 더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환율은 이제 좀 그 안정을 찾을 것으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치솟고 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을 기점으로 안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좀 지금까지 편입해왔던 종목들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먼저 SB 시스템즈 좀 확인해 볼게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20%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CES 2026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을 말씀을 드렸던 게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만 간다. 그래서 뭐 계속 강조했던 건데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이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에 공급하고 있어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면은 그 중심이 현대 모비스에 있는 거고 현대 모비스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SB 시스템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중소형주가 급등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한번 어떤 매물소가 끝나고 나면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산타렐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산타렐리 기간 동안 보시면은 로봇주로 많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기업 놓치지 말자라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VIP 같은 경우도 한 주도 안 팔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제 생각에는 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뭐 기대기도 한데 시장에 어떤 큰 문제 없다면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굳이 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현대차가 오늘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제가 또 그 관련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일단은 로봇주로 단기적인 강세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 시스템즈 오늘 잘하면 상한가까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 볼게요. 바로 현대 무벡스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와, 이게 네. 어떻게 언제까지 올라갈까 싶을 정도로 저는 솔직히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12월 15일 이후에 69%까지 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무벡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대무벡스를 이제 여기서 사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놓쳤다고 하면은 SP 시스템 사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뭐 무방이나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현대무벡스도 정확히 말하면은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제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공급망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스마트 물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물류에서 지금 매출이 4천 원 이상 나오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5, 6천억 이상으로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물류라는 것이 현대차를 통해서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왕이었던 현대무벡스가 가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공급망은 아니지만은 현대차의 어떤 로봇 사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2만 원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2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중에 또 분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갈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종목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현대무벡스 이미 2차 목표가 2만 원 달성했으니까 2만 원 이후에는 조금씩 사이 실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들어가 볼게요. 바로 한라캐스트인데요. 한라캐스트 설명하실 때 이제 제2의 현대무벡스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9월 16일에 저희가 편승한 이후에 벌써 213%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라캐스트가 제가 테슬라 공급망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보면 딱 3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테슬라, 우리의 현대차, 그다음에 중국 공급망. 그러니까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급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공급망. 지금 누적 수주 잔고만 1조가 넘는 걸로 보고 있고, 테슬라라고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의 자동차 기업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결국 이 세계의 자동차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좀 압축하시게 되면은 아마 로봇 기업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어도 지금 누적 수주잔고 1조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네.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 로봇 기업들은 이 테슬라하고 중국 공급망, 현대차 공급망 아마 그쪽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런 종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오. 거고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관련주 쭈르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 들어가 봤는데요. 오늘 리뷰들 통해서 좀 살짝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잘 가는 섹터가 있죠.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 바로 로봇주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대차라고 제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 모비스의 좀 물류체인 관련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 12월 달에 제가 뭐 바이오부터 삼성전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라면은 현대차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지금 사서 얼마나 뭐 당장 올라가냐 이것보다도 지금 매수해놓은 종목들이 이제 우리 1월 달에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라 본다면은 일단 주인공은 현대차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현대자동차가 일단 이 CES에서 이 AI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진작부터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과 로봇의 어떤 그 협업을 중심으로 지금 이 AI 로보틱스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SDF라고 하는 이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SDF를 통해서 어떤 그 로봇을 검증하고 이 AI 로봇 생태계를 또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로봇 기업들 중에 많은 종목이 있다면은 제가 딱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네. 공급망, 현대차 공급망, 중국 공급망. 네. 근데 사실 중국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하고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대부분의 현대차의 그 부품주들이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봐야 되는 거고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사실 뭐 SDV라든가 이쪽에서 그동안 어떤 뚜렷한 실적이 없었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웨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틱스 이런 전략에도 상당히 좀 속도가 붙을 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지금 이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핵심 공급망이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거를 대량 양산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빠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최근에 중국 기업들의 로봇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훨씬 발전돼 있거든요. 오. 정말 그 무대 나가서 춤을 추는데 아이돌 못지않게 그래요? 공중집을 돌아가는 그런 것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옵티머스 아니 그 우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동식 차세대 로봇이 이제 이 CES에서 처음 공개가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의 유니티 로봇 같은 그러니까 이 공중제비를 도는 그런 것들은 원래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원래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건데 네. 결국 그런 것들의 핵심이 대량 양산 기술인 것이고 테슬라조차도 중국 공급망을 이용하지 못하면 가격이 3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공급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로봇주에서 우리가 옥선을 가릴 때 이 공급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현대차 공급망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일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오늘 관련 기업 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바로 SJG 세종인데요. 오늘 이걸 7% 가까이 오르고 있던데 어떤 기업이죠? 일단 올해 7% 올랐고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지금 실적을 보고 또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지금도 너무 싸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자동차용 배기 시스템 중심의 부품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현대 기아차에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 로봇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만 이 본업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거의 매출이 나오는 이 배기 시스템 부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자회사 모비어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역시나 자회사 모비어스를 통해서도 지금 이 자율 이동 로봇인 AMR 지금 이 AMR 이런 로봇이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도 그 공급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LG 엔솔의 어떤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기에 공급했고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미국의 메타플랜트인데
거기를 포함해서 약 1,000대가량 공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회사가 이미 자율주행 로봇부터 이 AMR까지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로봇 사업이 현대차, 기아차 공급망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시점을 봤더니 올해 영업이익만 1,000억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보통 원래도 한 700억, 800억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약 3,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영업이익이 1,00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이다. 퍼가 3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기업 10배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싼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JG 세종 오늘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편입하면 좋을지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지금 매수하는 게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몸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지금 3일째 급등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한 2달가량 그 주가를 봤을 때 한 3개월 전, 두 달 전 대비해서 한 2배 올랐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실적에 비해서 퍼가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싼 거고, 원래도 실적이 잘 나왔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 부품주가 전기차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성장성에 대해서 부여를 못 받았거든요. 현대차가 빠졌던 것처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부품이 아닌 로봇 사업을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 들어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부터 이제 이 부회장이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 현대차의 20-30% 이상은 로봇에서 매출 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대차 로봇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 SJG 세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1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JG 세종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하단 라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있고요. 지금 산타랠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고, 반도체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바이오도 꿈틀꿈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섹터에서만 우리가 우량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올라갈 줄 못해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산타랠리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성탄절이 지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